검찰이 시립희망원에 대한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와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감영 엉터리 복원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 낭산 일원에서 통일신라시대 미완성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신라 34대 효성왕의 왕릉을 짓기 위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경북 지역에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하루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차가운 바람에다가 기온도 더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동 영하 7도, 청송은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청송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낮에도 2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까지 40cm 가까운 눈이 내린 가운데 대설주의보에서 경보 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됐고요.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급식비 횡령과 인권 침해 등의 혐의로 대구시립희망원 전 현직 임직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서 횡령한 비자금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흘러간 정황은 없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수사가 미진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 내 인권 침해와 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원장 신부 배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희망원 직원과 공무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희망원은 간병 능력이 없는 입소자에게 중증 환자를 돌보게 해 3명이 숨졌고 내부 규정을 어겼다며 지난 7년 동안 생활인 300여 명을 독방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 원장 신부 배모 씨는 공무원과 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70여 명의 생계급여를 허위 청구해 2011년부터 5년 동안 약 6억 5,700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급식비를 빼돌려 5억 8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 대부분은 배 씨의 개인 용도와 직원 회식비 등에 쓰였고 일부가 사목공제회 계좌에 들어갔지만 검찰은 돈을 예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금융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교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비자금이 또 그렇게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배 씨가 원장을 겸직한 대구 정신병원에서도 매점 수익금을 이용해 수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 확인됐지만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이 없어 기소하지는 않고 대구시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찰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해 희망원 문제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제기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단체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치지 말고 희망원 위탁 운영 주체인 천주교 유지재단을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희망원과 관련한 남은 고소, 진정 등을 수사한 뒤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감영 보건공사의 문제점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입찰 당시보다 1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례나 석연찮은 설계 변경을 거치며 공사 기간도 많이 늘어나서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9월 경상감영 보건사업을 입찰에 붙입니다. 전국의 130개 문화재 수리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어 충청도의 C건설이 낙찰됐습니다. 당시 대구시 건설본부와 계약한 공사 금액은 5억 24만 원, 공사 기간은 180일이었습니다. 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 공사가 진작 끝났어야 할 이듬해 5월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5억 8,300만 원으로 18%가 넘는 8천만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당시 시공업체는 목재 물량과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 증가를 내세웠습니다.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건 이제 부재량 증가하고 변경할 때 검토서에 조목 공정별로 이후 한 차례 또 설계 변경을 통해 1,400만 원이 늘어 최종 공사비는 5억 9,700여만 원, 당초 계약 금액보다 1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목조 공사를 하는 것도 몰랐던 대구시는 업체가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늘려도 역시 관대했습니다. 공사 뒤 목재가 뒤틀리고 갈라졌으니 당연히 하자 보수를 업체에 요구했어야 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6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시방서에는 징천각과 선화당에 가구를 설치하기로 해놓고는 준공 직후 관리 인력이 없다며 치워버렸고 터치스크린 형태의 정보 검색대도 잦은 고장을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인건비나 그다음에 부재에 또 여러 가지 싼 부재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뒤틀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원인과 그다음에 책임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경상가면 보건공사를 했던 시공사의 주인격인 회사 대표는 문화재 자격증 대여 등으로 몇 년 전 사법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다음 주로 예정된 경상가명 사적 지정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미 지난해 말 문화재위원회 현장 조사와 1차 사적 지정 심의를 한 데 이어 다음 주 확정 심의를 한 뒤 경상가명을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건물보건공사에서 부실과 비리 의혹이 불거진 만큼 확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대구시의 특별점검 결과와 앞으로의 개선책을 검토한 뒤 재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특별점검과 개선을 거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경상가명 사적관리소를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경상가명 보건공사 집중보도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특별점검을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문화재청 전문위원, 목재 수종 확인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려 오늘부터 열흘 동안 경상가명 보건공사 전반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징천각과 선화당에서 균열, 뒤틀림이 심각한 마루 등을 확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고증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시공사의 하청과 무자격자 시공, 시방서와 다른 목재 사용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무자격자 시공 등 보건공사 전반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경북 쪽에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우호 교류가 중단됐고 지역 수출업체도 피해가 나타나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자매결연한 중국 허난성과 2003년부터 14년째 공무원을 파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 측으로부터 파견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교류가 중단된 겁니다. 한 조미김 수출업체는 중국 측이 위생검사 등을 문제 삼아 통관을 불합격 처리해 물량이 반송되면서 3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 한방 화장품 제조업체는 중국 측이 위생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대구 경북 업체의 피해 건수는 벌써 4건이나 됩니다. 통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연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동향 파악에서부터 업체 교육, 세관의 통관 지원, 자금 지원 등을 10여 개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0%가 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비관세 장벽의 문제 이런 것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의 개별 관광객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작년에 600만 정도 왔었는데 개별 관광객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옛날같이 깃발 들고 다니는 관광객이 끝나가고 개인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시장을 다변화해 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의 피해가 한층 우려되고 있어 경상북도의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북성로 공구빵, 멸치 모양의 젤리 본 적 있으십니까? 대구 청년들이 대구를 주제로 만든 이색 상품인데요.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의 사업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실업난을 극복하고 동시에 대구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싹 마른 멸치 모양을 한 이른바 메로치 젤리. 칼슘과 비타민 D 성분을 넣어 멸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서문시장과 아이들 일하는 이름의 창업가 남매가 개발한 제품으로 서문시장에서 30여 년간 멸치 유통업에 종사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멸치가 또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그리고 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목공방을 운영하는 최현석 씨는 북성로 공구골목을 드나들다 아이디어를 얻어 볼트와 너트 모양의 북성로 공구빵을 개발했습니다. 공구를 사러 가다가 보니까 북성로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쇠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자 북성로 공구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산업화를 돕는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이 대구 대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의 결과로 9개 팀이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근대문학과 차를 결합한 달빛 문학차와 선글라스, 원단 패키지 등 다양한데 오늘 김광석길 임시 판매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살핍니다. 소비자의 의향, 피드백 등을 좀 받아서 제품 개발에 더 좀 진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최종 3팀을 좀 뽑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양산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대구만의 이색 상품들. 청년 실업난 극복과 대구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북구청이 구 이름을 바꾸는 장기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색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3년부터 행정구역명으로 사용된 대구시 북구. 대구시 북구청이 북구라는 이름을 바꾸는 안을 장기 발전 전략 종합계획에 넣어 외부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구의회가 구 특성과 역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자는 주장에 북구청장이 주민 공감대를 조성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일제 잔재 시기의 어떤 방위법에 의해서 지어진 어떤 명칭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변경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나 각종 문서와 도로 표지판 등의 수정에 많은 예산이 든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무회의 승인, 국회 법률 개정까지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바꾼다면 더 애양심이 생길 것 같고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안 괜찮다 싶습니다. 그냥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것도. 그래야지 빨리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대구 북구청은 남구와 서구, 동구 등 다른 구도 명칭 변경을 함께 검토해주고 대구시도 관련 절차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동구와 남구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명칭 공모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째 주민 간 갈등 속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사적지인 경주 낭산 일원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미완성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신라 34대 효성왕의 왕릉을 짓기 위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유물들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낭산 일원에서 발견된 미완성 무덤터입니다. 왕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대석과 갑석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석재들의 형태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왕릉 조성 작업이 도중에 중단된 미완성 왕릉으로 추정됩니다. 항복사의 그 초기 목탑지라든지 아니면은 신문왕릉이 홍수로 파괴되었다고 연구가 되어져 있었으나 이번 발굴을 통해서 미완성 왕릉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신라 34대 효성왕으로 추정되는데 재위 5년 만에 병사한 뒤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서는 습부정정, 정원사라고 쓰여진 명문기와 등 300여 점의 유물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왕릉 축조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너비 16m의 도로 등 유구도 발견됐습니다. 왕릉 원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원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도로가 매우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 다져서 이렇게 지금 축조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또 건물지와 담장, 회랑지의 흔적으로 미뤄 왕릉 축조가 무산된 이후 미완성 석재들을 관청 등을 짓는 데 재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발굴 조사가 통일 신라시대 왕릉 축조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과 보존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는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부터 사흘간 산불 방지 특별 경계에 돌입했습니다. 구군과 공원사업소의 근무 시간과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산불 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촛불기도 무속행위 예상지역 27곳을 특별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주야간 순찰 활동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방화성 산불에는 경찰과 협조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산불 발생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영천시 야사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71살 황모 씨가 불을 피하려다 창밖으로 추락해 숨지고 아내 68살 정모 씨는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에는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인근 공장 일부에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심상정 당대표와 강상구 교육연수단 부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합니다. 두 후보는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에 나서는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자간담회 이후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과 롯데CC 사드 예정지를 둘러본 뒤 성주와 김천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대구 참여연대와 뉴스민 공동주최로 정의당 대선 후보 대구 토론회가 열려 후보별로 정견을 발표하고 공통 개별 질문을 통해 정책과 정권 교체 전략 등을 비교 검증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금융과 일자리, 복지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민생 현장 투어를 오늘부터 매주 한 번 영구임대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돌며 실시합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북구 산격주공 아파트에서 소액 대출과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 시책을 안내합니다. 대구시와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지원하는데 일자리 상담과 알선, 각종 복지지원제도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천 부항댐에 국내 최장 출렁다리가 지어집니다. 김천시는 76억 원을 들여서 내년 상반기까지 부항면 유촌리 부항댐에 길이 256m 출렁다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장 출렁다리는 충남 청양군 천장호에 있는 207m의 다리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 준공한 부항댐은 감천지류인 부항천에 있는 길이 472m, 높이 64m, 총 저수량 5,400만 세제곱미터인 홍수조절용 댐입니다.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 클러스터 시범도시로 선정된 뒤 5개 대학병원과 서문시장, 동성로와 근대골목, 김광석거리 등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시명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또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마케팅을 확대 추진하고 대구공항 직항 노선과 국제 행사를 연계한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7천여 명이던 외국인 환자는 지난해 12,000여 명, 올해는 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차가운 바람에다 기온도 더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동 영하 7도, 청송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송 등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한낮에도 2도를 밑도는 데다가 차가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기온 영하 6도, 청도 영하 9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낮에도 2도를 밑돌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구미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구미 1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영하 9도, 안동 7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경보가 내려지면서 내일까지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스키장 날씨는 모두 맑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주말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지만 하늘 자체는 맑아서 우리 지역 어디에서든지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